보시면 처음보다도 굉장히 진해져 있죠. 거품을 걷어내면서 지속적으로 색깔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이 펜에 남아있는 잔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반드시 찬물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보시죠? 거품이 가득하게 생겨서 안이 보이지 않을 때 한 번씩 걷어가면서 색깔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인을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검은색 가루까지도 저는 좀 사용하는 편이라서 좀 강하게 한번 태워 볼게요. 맥주 색깔 정도 색깔이 보이고 있고요. 각자 빵이나 케이크들이 보면 각자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강한 특징들. 그런 강한 특징, 개성이 강한 아이템들은 그 개성을 조금 살려주는 형태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진해졌죠? 이 정도 색이 났을 때 보통 펜을 끄고 여기에 있는 잔열, 펜에 있는 잔열들을 이렇게 소리 들으시죠? 냄비의 온도가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버터가 더 이상 색깔이 나지 않고 저희가 원했던 색깔로 남아있는 거죠. 충분히 식혀주시고, 그러면 거품이 어느 정도 좀 거칠 거예요. 거치면 이제 버터의 색깔과 바닥에 깔려 있는 탄 버터들, 이런 버터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보시면 탄 버터들이 있고 바닥에 그냥 떠다니는 게 보이죠? 이런 탄 버터들. 이렇게 해서 버터는 완성이 됐고요. 버터는 완성이 됐고, 이 버터를 이제 식히면서 너무 과도하게 탄 부분을 사용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가라앉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이 보시면 이런 게 탄 거거든요. 탄 버터들. 이런 것들도 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사용 안 하시고 맑은 부분만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셰프의 그냥 개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빨리 식혀보도록 할게요. 현재 버터의 온도가 103도
103도 정도 나와 있고요. 어느 정도 물을 좀 교체를 하고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얼음물을 좀 준비해서 보통 이제 연속적인 작업이 아니고 이런 걸 매일 만드는 업장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서 좀 식혀놔요. 그리고 만약 온도가 너무 떨어졌다 라고 하면 물론 온도를 올리면 되겠지만 보통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보통 작업을 들어가게 되죠. 지금 80도 정도고요. 강제로 얼음물을 사용해서 식힐 때도 너무 차가워지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한 40도 정도의 온도에서 저희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또 그동안 또 작업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온도를 잘 조절해서 떨어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온도 세팅을 해 놓고 다음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신자겠죠. 자, 보시면 저었을 때 설탕의 자글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설탕이 충분히 녹아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 버터는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흰자, 설탕, 꿀 다 준비가 됐고요. 이제 가루, 저희가 채를 쳐놓은 가루를 이제 섞을 거예요. 가루 섞고, 가루가 잘, 혹시라도 좀 뭐 수분이 많은 아몬드 파우더가 들어갔다 보니 또 뭐 떡은지지 않고 덩어리는 생기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넣고 섞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섞을 때도 가볍게 섞어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지 막 강하게 섞으실 필요는 없어요. 보시면 이 정도의 텍스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준비해놨던 버터를 넣으시면 돼요. 버터는 아무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온도가 있기 때문에 또 계란이 들어간 반죽이고요. 한 번에 넣지 마시고 두 번, 세 번에 나누어서 천천히 서로 분리가 나지 않게 골고루 잘 섞일 수 있게끔 버터를 넣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가루가 완벽하게 다 풀리고 나면 준비된 버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넣기 전에 색깔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진한 버터 맥주색보다는 좀 더 진한 색깔이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바닥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탄 듯한 부분이 이제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넣기 전에 버터가 너무 많이 손질되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계량을 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버터를 태우면 수분이 증발함으로 해서 버터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버터의 양을 이제 사용량 대비 20% 정도 더 늘려서 이제 버터를 태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양의 버터를 계량을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량을 해보도록 할게요. 계량하고 이제 요만큼 남았어요. 얼마 되지 않는 그람수이기 때문에 그냥 다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버터가 준비가 됐고, 검은색 부분을 사용 안 하실 분들은 아마도 버터를 더 20%보다는 훨씬 더 늘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버터를 이제 얼마만큼 색깔을 내느냐, 또 버터의 탄 부분을 얼마만큼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20%에서 더 늘려야 될 수도 있으니, 그거는 이제 버터를 태우는 정도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버터의 온도를 체크했을 때 버터는 현재 40도 중반이니까 조금만 더 온도를
떨어뜨릴게요. 어떠한 방식이 됐던 물기가 볼에 닿으면 물기 제거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온도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됐고요. 반죽에다 넣고 천천히 저어볼게요. 여러 번에 나눠서 넣어 주셔야 한다는 걸 좀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버터가 들어갈 거예요. 저을 때도 그냥 가볍게 섞인다는 정도. 그 정도만 섞어 주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검은색 반점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이제 버터가 탄 부분을 넣느냐 아니면 깔끔한 부분만 사용하느냐 그 차이인데, 그런 탄 부분 넣는 게 되게 매력이 있어요. 저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탄 부분까지 다 같이 넣고 제품을 만들게요. 같은 요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셰프들이 추구하는 그런 맛이나 어떤 컨셉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래서 이제 요리에 차별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넣고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별화가 생기는 부분이 작게나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버터를 넣고 너무 과도한 열로 반죽을 하시다 보면 분리되는 게 눈으로 보여요. 이제 그럴 때는 빨리 멈추시고 온도를 다시 세팅을 해 주시고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검은색 버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기본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푸낭시에 반죽이에요. 이 반죽은 그날 사용하지 않고요. 약간의 어떤 안정된 이 반죽이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에 이제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좀 더 주기 위해서 한두 시간 정도 이제 냉장고에서 좀 시간을 두고 사용하시면 좀 더 단단한 오밀조밀한 조직감의 휘낭시에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마들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케이크들,
케이크들은 이런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반죽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셔야 좀 더 조직감 있는 오밀조밀하고 단단한 식감의 반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떤 맛을 넣을지는 반죽을 많이 해서 분할을 해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어울리는 다양한 어떤 맛과 향 재료들을 넣어 주시면 돼요. 물론 액체가 많이 들어가면 레시피상에 약간 차이점은 분명히 좀 들어가는 양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재료들이 들어갈 때는 이 베이스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반죽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흰자는 설탕과 함께 꿀과 함께 섞을 거예요. 설탕이 어느 정도 녹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흰자가 과도하게 휘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흰자를 미리, 계란을 미리 실온에 꺼내 놓고 분리를 한 다음 흰자의 온도가 룸의 온도와 비슷해질 정도까지 시간을 주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만 설탕이 들어갔을 때 과도하게 젖지 않고 설탕이 녹을 수 있는 어떤 상태, 온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흰자와 설탕을 섞는데 계속적으로 설탕이 녹을 때까지 저으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젖고 나서 좀 방치해 두시면, 기다려 주시면 설탕이 흰자의 온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녹을 거예요. 가루는 중력 또는 박력, 아니면 중력, 박력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는 중력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아몬드 파우더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또 굉장히 소량의 BP가 들어가고요. 베이킹 파우더는 넣으셔도 되고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약간의 어떤 볼륨감을 원하신다면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에 약간의 소금이 들어갈 거고요. 가루는 반드시 채를 쳐 주셔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아몬드 파우더는 고운 채에는 걸리진 않기 때문에 아몬드 파우더 같은 경우는 쉽게 덩어리가 져도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채를 치지 않으셔도 되고요. 굳이 채를 쳐야 된다고 하시면 보여드렸다시피 약간 굵은 채에 가루를 내려주는 게 좋고요. 하지만 중력분 같은 경우는 고운 채에 내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굉장히 극소량의 BP가 들어가는데, 이 BP가 들어가는 중력 아몬드 파우더와 골고루 잘 섞이기 위해서 채를 내려주시고 나서 한 번 더 휘퍼로 저어 주셔서 골고루 재료가 잘 섞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버터를 태울 텐데, 버터는 약간 지글지글 끓을 정도로만 태워주시면 돼요. 태워주시면 되고, 버터의 양은 얼마만큼 태울 건지에 따라서 버터의 양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100g의 100g의 태운 버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20% 정도 버터를 더 집어넣어요. 120g의 버터를 태우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버터의 색깔을 낼 것인지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가는 버터 양이 20%에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20%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버터를 태우실 때는 검은 부분을 사용할 건지, 타는 부분이죠,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건지에 따라서 버터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검은 부분, 탄 부분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버터의 양이 많이 증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태울 건지에 따라서, 얼마만큼 색을 낼 건지에 따라서 들어가는 추가적인 버터의 양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태운 버터는 충분히 식혀주셔야 돼요. 40도 초중반까지 식혀준 다음 사용을 하셔야지, 너무 고온의 버터를 사용하시면 반죽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버터를 추가적으로 충분히 식히시고 난 다음
반죽과 섞어 주셔야 돼요. 반죽은 흰자 설탕, 꿀이 섞여 있는, 설탕이 충분히 녹아져 있는 반죽에 가루 재료를 넣고 가볍게만 섞으시면 돼요. 가볍게 섞으시고 나서 태운 버터, 식힌 버터죠. 태우고 나서 식힌 버터를 여러 번에 나눠서 섞어 주시면 돼요. 섞으실 때 주의할 점은 분리가 나지 않게 버터의 양을 천천히 투입하시면서 섞어 주셔야 한다는 부분. 양이 적을 때는 주걱으로 하셔도 좋고요. 양이 많을 때는 휘퍼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계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거품기가 아닌 비터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버터 이 휘낭시에 반죽 그리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팬닝을 할 거고, 팬닝하기 전에 거기에 추가적인 토핑들을 한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